안녕하세요. 강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교과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 6학년 과정을 학습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지, 그 부담감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2학년은 숫자가 뭔지, 수가 뭔지, 수와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가 무엇이고 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연산을 배워요. 연산을 배우지만 연산이 주가 아니라 수가 주 목적인 거예요. 수의 크기, 양에 대한 감각적인 실체한다라는 이 실체와 수가 밀접하게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1, 2학년 과정에서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했을 때 3, 4학년으로 가면은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산을 조금 더 많이 배웁니다. 이제는 연산이 주무대로 조금 올라와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서 셈법의 원리와 나눗셈 같은 경우는 분할과 분배, 등분제 이런 것들을 막 배우게 되죠. 그래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를 조금 더 크기를 키워가면서 연습을 해요. 두 자리, 세 자리 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셈법의 이제 확장판. 그러면은 연산이 1, 2학년에서는 마이너, 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면은 3, 4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얘가 주무대로 올라오면서 연산을 조금 많이 다루게 되고 이 스킬을 가지고 수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두 자리, 세 자리 숫자들 가지고.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개념도 배우게 되죠.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스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개념도 나오지만 곱셈이 무엇이고 나눗셈이 무엇이고 하지만 이 곱셈과 나눗셈 자체가 스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가 이런 스킬을 쓰기 위해서 원리는 이런 것들이야 하는데 5, 6학년으로 이제 가면은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념적인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약수와 배수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3 실제 우리가 귤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 바둑알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2 곱하기 3 곱셈 나눗셈들도 실체하는 물건으로 쉽게 해볼 수 있고 아이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5, 6학년 과정에서 분수 곱셈이 나왔어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런 거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이미 2분의 1과 3분의 1이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둘을 곱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곱한다라는 개념 자체도 어려운데 이걸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게 한 번에 생각이 된다? 아이들한테 쉽지 않죠. 특히나 연령이 낮을수록 추상적과 구체적인 사고 둘 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고가 압도합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가치 판단할 때 구체적인 사고가 압도해요. 나이가 조금 들면은 추상적인 사고가 구체적인 사고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게 돼요. 그 나이대가 보통 초 4, 5, 6 요 사이에서 아이들이 전환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테스트가 있어요. 물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넓고 하나는 좁고 높아요. 어린 친구들한테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한테 요 넓은 컵에 있는 물을 높은 컵에다가 부으면은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같은 물이니까 똑같아요, 양이 똑같아요 하는데 실제 보여주면은 높이가 높아지면은 물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물이 많아졌어요. 높다, 크다, 길다, 많다는 얘네들한테 동일한 개념이에요. 시각적인 정보로서 동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학년이 조금 높아지면은 넓은 데 있는 물을 좁고 높은 데 부어 넣는다고 해서 양이 늘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추상적으로 양의 개념이 형태가 바뀌더라도 양이 같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추상적인 사고가 조금 자연스럽게 될수록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이 스무스하게 크게 충격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추상적인 생각이 잘 안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할 때, 자, 분모는 분자끼리, 아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가지고 답을 적는 거야 라고 스킬로 알려주는 순간에 수학이 암기 과목으로 바뀝니다. 스킬을 습득하는 학문이 되고요. 문항별 풀이를 습득하려고 해요. 원리를 이용해서, 즉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힘겨워 보이더라도 2분의 1을 원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쪽에 색칠하고 3분의 1을 곱한다라는 거를 3등분 해가지고 한 칸이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그리고 힘겹게 풀어나가더라도 이게 훨씬 올바른 방법이에요.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해라. 12와 16의 공약수를 구해라. 그럴 때 아니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잖아 라고 가르칠 게 아니라 12의 약수 다 적어놓고 16의 약수 다 적어놓고 1과 1이 같고 2와 2가 같고 이렇게 같아지네 반복하다가 이거 최대 공약수의 약수 아니야?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서 진행하는 거, 네,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에 조금 속도를 늦춰주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손으로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도 기술을 바로 가르칠 게 아니라 시도를 많이 해보면서 이런저런 중간 과정을 충분히 구체화한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다. 아직 추상적인 사고가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조금 롱텀으로는 추상적인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추상적인 경험 중에 가장 좋고 대표적인 게 독서죠. 독서 중에서도 만화책 말고 그림 많은 책, 가급적이면 그림이 적은 책.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 과정을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5, 6학년 과정에 맞는 글밥이 많은 책들을 조금 읽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막 1학년, 2학년, 뭐 혹은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중후반 정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갓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아이들의 두뇌가 전환이 되기 전인데 높은 과정을 하고 있으면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인 생각을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스킬로서 5, 6학년 과정을 풀어나가요. 그럼 이게 한번 몸에 배기 시작하면 중고등 과정 올라가서도 기술을 자꾸 습득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공식 뭐 쓰면 돼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아이들이. 제일 나쁜 경우에 이게. 속도를 늦추더라도 개념에 대해서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고 적용해 보려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덩어리에 대해서 러프하게 이게 막 진리다 모든 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수와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등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중등교재라든지 아니면은 중등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